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이 어저께는 아주 좋았는데요. 어저께 코스피 지수가 2896이라서, 이게 3000포인트는 이제 금방 가고, 이제 정말 좋은 장이 오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가 많이 컸는데, 오늘 미국 장 때문에 좀 급락하고 있죠. 갭 하락해서 음봉을 계속 준다는 것은 차익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7, 8월 달은 강세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2760포인트 올라가면 강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급락한 거 전체 왜 미국 시장도 급락, 우리도 급락했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경기의 문제, 미국의 경기의 문제, 그 다음에 국내 경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같이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둔화가 얼마나 둔화될지, 그 다음에 급격히 둔화될지 아니면 소프트 랜딩인지 미국도 이런 거 체크해서 그러면 전략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어떤 큰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잠시 단기적인 조정인지 그런 것은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 이슈 중에 먼저 미국 시장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중심의 주식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했다는 것은 한 5% 정도 내에 빠졌다는 건데요. 그 다음에 그동안 소외당하고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아니면 초대형주들 빅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가면서 S&P 500 그 시가총액 상승분의 대다수를 절반 이상을 대다수 이 몇 개 기업이 차지했었죠. 우리도 국내에도 업종 섹터별로 가는 업종만 좀 갔었고, 작년에는 리튬 갔다가 깨지고 3월부터 그다음에 양극재 2월부터 6개월 만에 급등하다가 작년 7월 하순부터 어김없이 빠졌고요. 올해는 작년 이제 올 이후부터는 AI 반도체 관련 주식이 좋았었죠. 특히 그다음에 전력 관련된 주식들이 변압기나 이런 게 좋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AI 쪽이 많이 좋았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근데 어저께 이제 특히 미국 시장에서 보면 나스닥이 지수 기준으로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2% 빠졌는데 그 전에 거래가 이렇게 실리고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거래가 실리고 빠졌을 때는 거래가 실리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주가의 고점이 온다고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거래가 이제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목별로도 보더라도 현재 어저께 우리가 미국주 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주식이 엔비디아 주식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엔비디아 주식을 보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매매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제가 이제 엔비디아 5.57% 빠졌고, 마이크론이 5.57% 이렇게. 마이크론이 전체적으로 보시겠죠. 엔비디아가 5.57% 빠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52. 하락에 보면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레이스, 브로드컴 이렇게 초대형주 중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5% 빠졌으니까 한번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빅테크 기업의 선도주자고 글로벌 반도체 1등 중에서 이제 미국 전 세계 시가총액에 얼마 전 1등도 간 적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장악한 1, 2등을 다투는데 엔비디아가 또 1등을 갔다가 다시 지금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시가총액 1경은 제가 가장 먼저 갈 거라고 작년에 AI 혁명시대 수혜주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반도체 주식이니까 엔비디아는 등락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주식이 추세를 하락이 시작하면
글로벌적으로 대다수 빅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은 추세 같이 따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도주고 그다음에 핵심 리딩주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술적뿐만 아니라 저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저는 6월 달인가 아니 5월 달이죠. 제가 6월달, 5월달에 125달러 갔으니까 제가 5월 하순경이나 저는 작년에 270달러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 인조인간 시대의 모든 1탄이나 AI 혁명 시대의 1탄 이쪽에서는 엔비디아 주식을 가장 1000달러 간다고 올해 상반기까지 늦어도 그렇게 계속하면서 작년에 양극재인 포스코 푸치엠을 한 번도 판 적 없었는데 장기로 7, 8년 들고 있다가 40만 원에 다 팔고 엔비디아를 270달러부터 시작해서 다 올인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일명이 1100달러에서 이미 절반을 줄였습니다. 전량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 절반하고 이제 엔비디아를 줄였다는 얘기는 왜 엔비디아 줄였을까 생각 목표가도 온 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 이제 금리 인하가 임박해 있잖아요, 그죠? 오늘 금리 임박해 있다는 것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니까 선제적으로 대안한 이제 예방주사 맞듯이 그런 측면도 있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지속돼 가지고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더 추가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경기 침체를 장기간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초기 단계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 미국도 우리도 그렇고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빠졌다가 금리 인하를 한다면 또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히 된 거죠. 미국의 어저께 보면 나온 CPI, 헤드라인 CPI를 보면 CPI가 이제 추세적으로 둔화가 되거든 게 확인이 됐습니다. 3월 달에 3월 달 CPI가 4월이죠, 4월. 4월 달에 3.4%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5월 달에는 3.3은 또 더 내려갔죠. 근데 이번에 6월 달 발표한 건 3.0입니다. 3.0이면 이게 예상치를 하에 했는데요. 추세적으로 조금씩 빠지는구나. 둔화 추세라는 거죠. 둔화 추세라는 것은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초기 단계인데요. 그래서 이제 CPI가 3.0이 왔으니까 CPI가 금리 인하에 실제로 그 전에 이제 연준에서 2.0% 목표 금리 CPI인데요. 2.0% 오면 확실하게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런데 지금은 2.0%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3.0이니까 이제 2%대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90% 이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거로 우리 시장은 확실히 반응을 해서 어저께 미국 증시도 잠깐 올랐다가 오히려 빠졌는데요.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물론 이제 빠지는 거에 선도 주자들은 물론 테슬라도 있었지만 여기에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식이 다 빠진 거죠. 그래서 반도체 주식이 다 빠졌다는 경기가 이제는 지금은 이제 CPI가 3.0이지만 올해 10월 달 정도나 예를 들어서 0.1을 계속 빠진다 하더라도 뭐 올해 하반기는 2.5 뭐 이하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저는 이제 10월, 11월, 12월 달 되면 오히려 4분기 때 CPI가 급락하게 나오지 않을까, 소비가 더 침체가 되지 않을까 보면 오히려 그때는 시장이 악재로 크게 작용할 수 있고요. 지금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수익이 많이 났을 때 그냥 뭐 1급 투자자는 그냥 막 파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비중을 줄이는 거죠. 저는 뭐 그냥 예측하고 원래 작년부터 목표가가 엔비디아는 뭐 200달러 사도 100달러부터 계속 산다 그랬는데 1000달러가 원래 100달러부터 1000달러 목표가인데 10배가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어떤 그걸 보고 판 게 아니라 좀 목표가 줄이고 다른 주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절반 팔고 절반 다른 걸로 샀는데요. 자,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다른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확인하고 주식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장기로 갖고 오신 분들은 어떤 매도할 이유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투자자들 대다수 시장이나 뭐 우리가 시장에서 매도하는 세력이 뭐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펀드라든지 장기 투자 뭐 다양하게 있겠죠. 미국에서는 직접 투자보다 간접 투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어저께 나온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큰 손들 1급 투자자들이 확실하게 비중을 물량을 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이제 요거는 뭐, 기업 분할 때문에 거래가 많이 싫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차트를 보면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140달러 뚫지 못하고 가고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퍼센트 K가 56인데 추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조정이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주봉 차트도 보면 확실하게 이제는 엔비디아는 조정이 시작됐다. 그런데 조정 시작됐을 때 과연 저는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행보 조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113달러 뭐 이렇게 115달러부터 135달러 왔다 갔다 그러다가 올해 연말 정도나 아니면 4분기 때 급락 주지 않을까. 급락 줘서 90달러 뭐 이럴 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고 나서 내년 중반 이후부터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경기의 전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가 이미 지금 둔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는 경기의 정점 전에 6개월 전부터 주식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 달이니까 엔비디아만 본다면 가장 AI 반도체 핵심 수혜주니까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는 확실하게 나쁘게 나올 걸 보여서 미리 주식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저는 이제 반도체 주식은 투자 전략에서 저는 조심하고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의입니다. 5월 6월 때 계속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도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크론도 빠지고 그런데 매물 출회가 된 것도 있지만 테슬라는 단기 급등을 많이 한 거죠. 단기 급등을 많이 해서 어제 하루에 8.97%나 빠진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이게 빠진 것은 이 주식은 이제 테슬라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요 보시면 자 테슬라가 몇 배 올랐을까요? 2010년부터 테슬라가 본격 시작됐는데요. 자동차 전기차로 지금 2025년도 내년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하나의 사이클은 24년, 15년입니다. 그러면 15년이기 때문에 이 시세의 마감은 이 3년 전에 끝나기 때문에 2022년도나 3년도 정도의 전기차 판매한 모멘텀은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슬라 전기차 판매, 즉 전기차를 가장 지금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연간 200만 대니까 뭐 다른 데서 몇십만 대부터 못 파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 대중화를 열었고 전기차 1등주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켰고 그걸 대중화시킨 게 테슬라입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여기 전기차를 2010년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15년 사이클에 이미 테슬라는 414달러 전기차의 모멘텀으로는 주식이 끝났습니다. 하나의 사이클로 주식이 끝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410달러를 돌파해서 가는데 이것은 전기차를 지금 200만 대 파는데 이것을 500만 대를 판다 하더라도 이것을 돌파를 못하는 거죠. 전기차 산업의 모멘텀의 주가가 이게 400배로 갔습니다. 400배가 올랐기 때문에 기계주나 산업주는 400배 오르면 더 이상 오르진 않아요. 그럼 새로운 사업부를 넣어서 새로운 게 있어야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414달러 돌파하는 것은 전기차 모멘텀 많이 팔아가지고 뭐 실적이 어떻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회복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토마토 시청자들은 동방버섯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나면 시청하고 나면 이거 414달러 돌파하는 것은 전기차 모멘텀이 아니고 자율주행차 모멘텀이다. 즉 AI 혁명 시대에 AI 시대의 핵심
첫 번째로 서비스를 가장 강력히 받고 그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다 있지만 그보다는 가장 새로운 세상을 또 여는 게 바로 자율주행 관련된 산업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돌파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돌파 못한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투자자들이 아직도 전기차 그 모멘텀은 끝났는데, 배터리 모멘텀 운동 하나의 사이클은 끝났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6월부터 7월에 급등 올라가니까 이 주식이 테슬라가 올라간 것을 와, 전기차가 테슬라 주식 전기차로 인식해서 선입견 고정관념에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그럼 우리도 포스코홀딩스 산다든지 아니면 포스코 푸치엠 산다든지 에코프로 BM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틀린 전망이다. 틀린 거다. 이미 핵심을 모르는 거다. 이것은 올라갈 때 테슬라 전기차가 여기 잠깐 뭐 실적이 35만 대 예상했는데 41만 대 팔려서 실적이 좋았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전에보다 연간 기준으로 YOY 기준은 판매 대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대요. 이건 틀린 얘기죠. 그러면 올라가니까 주가를 보고 분석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 올라간 건 자율주행차 모드 8월 8일 로보택시 AI 18일 AI 대회는 8월 모멘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승인도 받고 하니까 근데 이미 주식은 항상 시거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 갭 상승한 요 이유가 거래 실려고 여기서 1급 투자자가 들어갔는데요. 이 주가를 보면서 앞으로 주식의 시세는 414달러 사전 고점 돌파는 전기차 모멘텀이 아니라 자율주행차 모멘텀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율주행 같은 모멘텀이 악재가 있다면 급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자율주행 로봇택시 관련 연기됐다는 소식이 보도가 있으니까 어저께 크게 급락한 거죠. 차익 실현이 몰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테슬라도 8월에 기대감 되는 조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잠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국내 시장 잠깐 보고 섹터 한번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제가 종합주가 지수로 해서 월봉 차트로 2766을 가면 이제 급등한다. 그래서 지금 급등 중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달 올해 예측하면서 지수는 3180이 올해 고점이다. 그럼 그 근처 가면 팔 생각해야 된다. 미리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2900대밖에 안 왔기 때문에 좀 2896이니까 3180포인트는 찍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처까지 갈 걸로 보여서 올해는 이 사선 고점 돌파를 못한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봉 차트를 보면 조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가일권 중인데 지금 4주, 5주 등 지난주 급등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쉰다. 다음 주도 쉰다. 이렇게 보고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일봉 차트로 보면 지지선이 12평선 지지선이 2840포인트입니다. 2840포인트 12평선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지지가 되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지지가 못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에서 올해 계속 좋았는데 외국인들이 올해 지금 4,300억 팔고 있는데 사실 많이 샀습니다. 만기일 이후부터도 5조 3천억 사고요. 선물 4조 샀습니다. 개인이 계속 팔고 있죠. 왜?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거죠.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삼성전자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고 있어서 뭐 수백만 주씩 계속 사다가 팔고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도 외국인도 우리나라 산 주식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시장에 조정이 들어가면 뭐 가지도 못하고 행보조정, 빅테크 이렇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많겠죠. 반도체도 하이닉스도 그렇고. 근데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샀기 때문에 그럼 우리 또 어느 정도 지수는 가지도 못하고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뭐 이렇게 섹터를 보면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쪽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현대일렉트릭이나 유한양이나 이런 건 강세인데 그러면 이런 쪽은 종목별로 차별화되고 있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오른다고 다른 로봇 관련 로보틱스 관련된 주식을 사서 하면 조심해야 된다. 작년에 9월에 거의 로봇 주가 고점이 나왔는데 두산 로보틱스 그때도 선도를 했거든요.
이 선도를 하면서 여기서 작년도 24, 12월 얘는 더 갔다가 근데 나머지 대다수 주식은 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전에 보시면 작년도 9월에 고점이었죠. 고점 돌파하면 다시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지금 이제 자회사로 두산 밖에서 넣기 때문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아직 이익을 못 내는 회사인데 알짜 기업 회사가 자회사 자식을 하나를 우리 형제지간에 두산 바켓이 다른 형이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기대되는 이 다른 어린 형제가 그 형이 갖고 있던 알짜배기 자식을 떼서 나한테 양자 보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좋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제 남자가 없을 때 마지가 없어서 남자 없을 때 그렇게 왔는데 제사 때문에 지금 그것처럼 로보틱스가 앞으로 고성장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자회사가 잘 되면 모회사는 배당을 받아가지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기반은 로봇의 산업의 성장의 핵심적인 기반은 두산 로보틱스가 아주 좋게 봤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지 다른 주식도 간다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산다든지 다른 주식 사면 오히려 실적 시즌에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로봇 추세. 이 작년에 고점 뚫는 건 올해는 못 뚫는다. 아직도 더 급락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다른 로봇 좀 조심하고 하고 싶으면 두산 로보틱스가 낫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대일렉트릭은 외국인이 장악해서 그냥 가는 것이고 계속 또 제약바이오가 강세인데요. 제약바이오 강세인 것은 지금 코스닥 쪽도 그렇고요. 이게 3, 4년 동안 빠졌습니다. 빠졌다가 작년 여름부터 바닥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핵심적인 HLB 갔었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제 3,000단지까지 이제 올랐었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오, 이게 지금 또 바닥에서 시작하고 있는, 어느 정도 많이 올랐지만 유한량은 추세 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펩토론이 또 아주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토론도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추가적으로 저도 진단에서 95,000 정도 말씀드렸는데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디톡스도 이제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는 강세가 좀 이어지고 그래서 이 시장이 반도체가 잘 안 갈 때 이런 섹터의 차별화한 종목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이런 게 좀 강세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반도체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종목을 좀 비중을 줄이고 개별적인 종목 괜찮은 걸로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거인의 시선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거인의 시선 용방부서 한마디를 하게 되면 주식 투자로 돈 벌기가 가장 쉽다 그랬죠. 근데 나는 돈 벌기가 가장 어렵다 그런데 저는 가장 쉽습니다. 자, 그래서 고성장 산업 수혜주를 월봉 기준으로 바닥주는 썰어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하락이 마무리되고 나서 주식을 사모으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손해 안 보고 거기에 수익 나. 작년에 제약바이오주를 썰어 담았으면 큰 돈을 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제보의 거인의 시선 여기서 마치고 주말도 덥지만 편안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